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삼양식품 주가가 연초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닭 랠리가 주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올해도 K푸드 열풍이 계속 이어질지 식음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밈이 됐죠. 삼양식품 주가 관련해서. 맞습니다. 면비디아, 네. 식품계 엔비디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리곤 했는데 근데 이제 식품주 랠리가 전반적으로 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 2, 3개월 식음료 주가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그 음식료 섹터가 사실 연초 대비는 많이 좀 내려와 있긴 한데 네. 이게 계속 좀 하락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 감지되긴 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의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엔비디아를 조금 이 부정적인 주가 흐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매우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료 기업들의 지수를 합쳐보면 곡물가와 좀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곡물가 빠지면 원재료가 내려가고 예. 그럼 우리가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네네. 이익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뚜렷했던 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음식료 랠리였는데 최근은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곡물가 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데 음식료 섹터가 전혀 반응을 못했어요. 지난해 이제 반짝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 시총이 큰 KTNG 삼양식품이 이끈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시 현상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음식 지수가 오른 것 같지만 예. 두 개 기업이 이끌었다. 그래서 보면 곡물가가 빠져도 반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제는 시장이 인구 감소와 내수 소비량 감소를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실적까지 4분기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최근 음식료가 계속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양식품이나 KTNG는 수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KTNG가 이제 담배 매출에서 절반이 해외가 됐습니다. 벌써.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지난 4분기 네. 삼양식품 그 실적을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아직 그 공식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예.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예상치들이 올라오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건 사실이고 다만 비교해 보면 24년도 당시는 슈퍼 서프라이즈 국면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막 40%, 네. 30% 이상 비트하고 그런 효과가 25년 1분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25년 2분기부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실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기대치를 확 높여가지고 네. 좋은 실적인데 기대치가 이제 너무 올라와 있어서 이겨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는 회사가 잘하고 있지만 사실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작정 공장을 증설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공급 면에서도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실적만큼 못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도 지금 밀양 2공장 증설하는 공장의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이제 중국 공장 오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 루머지만 뉴스상으로는 베트남 공장도 검토한다라는 풍문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이제 캐파 확대 계획을 좀 봤을 때는 현지 수요 측면에서 시장이 이제 계속 재구매가 나오고 있고 또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2012년도입니다. 네네.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한창 핫했을 때가 2017년, 18년도입니다. 벌써 이제 거기도 5년이 넘어갔고 미국도 이제 2,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은 이거는 단기 사이클은 아니고 사실 재구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다.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도 불닭볶음면에 좀 익숙해졌을 거고 네. 게다가 작년에 또 거기에 불을 지핀 게 K-팝 데모노터스 어떤 맞습니다. K-푸드에 대한 그 불을 지핀 또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어쨌든 지금 K-컬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한국을 올려놓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스테디셀러인 그 꾸준한 수요에다가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와줘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캐데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캐데어는 사실 물론 이 K-팝, K-푸드 모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줬고 또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까지 영향을 전반에 줬는데 여러 산업에 캐데어는 약간 디즈니 만화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캐데어 2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 한 4년 뒤 나온다니까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소비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략해야 될 뭐 알파 세대 그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유아 세대들은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뭐 핑크퐁, 뭐 핫쇼핑 그다음에 뭐 뽀로로 이런 것처럼 계속 시리즈물이 나오면서 노출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상품이 결합됐을 때 이제 판매가 되고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아니면은 이제 포켓몬처럼 여러 마리 네네네.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스티커로 제작해서 뭐 취미로 모으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캐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농심이 캐드랑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4분기 실적 좋지가 않아요. 네. 마케팅비는 썼고 매출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패키징을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좀 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 캐데언이 불러일으킨 건 관심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좋았던 제품 경험을 이 현지에 가서 느낄 수 있도록 좀 심리스하게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이제 과제인 거고 거기에 이제 수출 가능한 카테고리 제품들로 이제 확대시키는 게 또 식품 업체들의 과제고요. 그 안에서 SNS 마케팅은 소비자 참여형이 되게 중요해요. 예, 기업 주도형보다는 제품 홍보형보다는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어떤 회사 공략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퍼져 나가야 그게 진정성도 띌 테고요. 불닭이 딱 그랬으니까. 그렇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이제 식품업계가 어떤 이제 새로운 제품 이미 이제 사실 라면 쪽에만 좀 국한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식품에 대한 개발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K푸드의 인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뭐 면밀히 따져보면 불닭볶음면이 한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아주 극단적인 매운맛을 추구한 제품이 됐고 근데 이게 엄청난 재미 요소를 줬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건데 이 불닭의 성공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식품을 살 때 소비자들이 다 밸류에이션을 하진 않겠지만 밸류에이션 해보면 해외에서는 2,000원이거든요. 2,000원짜리 한 봉지를 사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소비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좋은 제품이 된 겁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네요. 네, 아주 싼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000원이다 매우 싼 거죠. 예.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프로 야구가 인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티켓 가격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식품 쪽에서 그럼 어떤 제품이 필요하냐? 결국 라면처럼 가볍고 좀 스낵킹 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길어야 되고 수출이 가능해야 되고 근데 지금 기업들이 이제 K푸드 하니까 약간 한식을 가지고 뭔가 약간 식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냉동식품, 냉장식품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수출이 어렵거든요. 예. 육류가 들어가게 되면 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라면의 성공 사례는 그 제형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뭐 꼭 K푸드에 집중하지 말고 스낵도 플레이버가 잘 나왔을 때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김과 같은 이제 그런 식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뭐 즉석밥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면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제품이 나온다라면 결국 플레이버가 중요할 거고 이 제품이 이제 수출이 용이 한가가 되게 중요할 거다. 현재 공장을 짓고 매출 올리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 앞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트레이더조라는 네. 그 식품 매장에서 네. 우리나라 냉동김밥 냉동김밥, 굉장히 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장선상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냉동김밥도 사실 이제 그 재밌는 일화는 육류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식으로 예, 그게 됐죠. 비건으로 예. 되면서 이제 또 터진 케이스가 됐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수출 실적을 좀 보면 네, 2004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역대 최고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올해는 뭐 환율 효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K 브랜드의 인기는 최근에 K 브랜드 출시되는 거 보면 재밌는 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제품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K 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제품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제 시장 성장률은 이제 10%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수출 성장률은 그 중에 이제 주도하는 건 라면이나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들, 뭐 라면 이제 이런 제품들일 텐데
기업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게 국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이제 이미 해외 시장 뚫어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팝이나 이런 것들이 터진 걸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만두 쪽에서 신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제일제당 뭐 특정 제품을 언급 좀 그렇지만 제일제당의 특정 제품이 인기를 끌고 나서 만두가 잘 되고 글로벌로도 잘 되니까 이거다 해서 많은 식품기업들이 냉동만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네네. 엄청 많은 브랜드를 소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자분들도. 뭐 미국 같은 경우 현지 기업들도 현지 많이 한국 하죠. 기업들도 예, 예.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두가 또 냉동만두가 더 열풍을 부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찬이에요. 냉동만두는. 소비자들이 5일 동안 만두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올드보이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결국 반찬이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음료줄 이런 건 매일 먹을 수 있죠 사실. 근데 냉동만두는 매일 먹을 수 없어서 매출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면 매일 먹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밥이 되는 거니까. 밥류라든지, 근데 예. 이거는 다 문화별로 달라서 네, 네. 뭐 가끔 재미 삼아서 먹을 수 있지만 매일 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기업들이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되는 게 지금 국내 식품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 달하고요. 예. 글로벌리는 이제 달러 효과 때문에 이제 거의 한 1.3경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배에 달하는, 그러네요. 110배에 달하는 사이즈입니다. 무조건 해외 나가겠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매출 1,000억 만들어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국내에서 10억 하면 해외에서 1,000억 하는 거고요. 네. 국내에서 100억 하면 해외에서 1조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높이가 달릴 수가 있고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의 해외 비중과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쓰는 밸류전 지표로 PER을 보는데 네네. PER을 그려보면 선형성이 뚜렷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세선을 그려보면 그로스가 좀 낮은 애들이 추세선을 하회하고요. 그로스가 높은 애들이 추세선 위에 있는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해외 비중은 계속 50% 또는 50% 이상을 향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두 자릿수 성장하는 기업들을 적어도 한 PER 기준 코스피보다도 높은 한 15배에서 20배 사이 밸류에이션 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해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수출이 가장 식품 업계에서 많이 되는 게 중국하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국경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느 국가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타겟으로 주목할 국가는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라고 보고 있고, 예, 동남아는 뭐 워낙 K 콘텐츠, K-팝 인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 높은 상황이고 또 뭐 비슷한 식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진출하기가 용이하고요. 유럽 쪽은 이제 새로운 고객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사실 이제 국가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큰 유럽으로 볼 수 있고 비슷한 문화도 공유한 측면이 있어서 K푸드가 좀 접근하기 용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캐드언 이후에 이제 출입국계 보게 되면 확실히 입국자에서 이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요. 미주 이제 선진국 소비자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용이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타겟하는 시장도 뭐 동남아 그다음에 뭐 이제 유럽 이런 쪽일 거고 실제로 동남아에서는 소주가 엄청 인기입니다. 소주가 거의 한 200%, 300% 이렇게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지 업체들이 소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라벨을 달아서 K 소주인 것처럼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만큼 사실 하이트나 롯데칠성의 성장이 못 올라온 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K 소주가 1등인 거는 누구나 아는데 K 소주를 먹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지에서. 예. 그럼 맛도 비슷하고 뭐 그러면 더 싼 거 찾게 되고 그럴 맞습니다. 테니까 뭔가 예. 좀 여기서 가치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우리나라 1등 브랜드인 진로나 또는 참이슬 그리고 처음처럼 세로를 먹을 이유를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컨텐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으로만 승부했기 때문에 주류 쪽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경쟁 업체들이 따라오면서 성장을 많이 과실을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기업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뭐 K 컬처가 인기니까 네. 뭐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한류 스타와 함께 뭐 마케팅 면에서 현지화를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기업들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현지에 공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롯데 웰푸드 쪽은 계속 이제 톱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농심도 에스파를 활용해서 글로벌 마케팅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좀 반반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스타 마케팅으로 그렇게 잘 됐던 사례가 많지는 않았어요. 글로벌적으로는. 예.
결국에 또 식품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그 불닭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소비자가 만드는 자발적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 요소 때문에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돌을 동경하는 효과로 이제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만한 컨텐츠화가 되는 게 식품에서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에는 이런 아티스트를 활용한 마케팅은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도 보면은 캐대언 인기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콘텐츠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흑백요리사 2도 큰 인기를 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스타가 아니라 계속 좀 컨텐츠와 결합된 제품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컨텐츠 소비하면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연결된 게 뭐 있지 하면서 네. 알아서 찾아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 식품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부분 음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현지화시켜서 하는데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에 좀 지난 일이지만 로제시 아파트가 흥행했을 때도 네. 이게 뭔가 우리나라 주류 문화가 많이 퍼질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톱스타 마케팅이긴 하지만 또 다르죠.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비자 참여를 될 수 있는 주류 문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타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스타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물가 상승, 고환율 이런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원재료에 대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도 좀 지갑을 닫을 수 있고 좀 약간 재미로 먹는 것들 이런 거 좀 소비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매스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매스 환경은 좀 어렵고 럭셔리 쪽만 매출이 좀 올라오는 상황. 기업들이 그래서 원재료 부담이 이제 떨어지고는 있는데 환율이 또 문제다 보니까 네네. 원재료 수입한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격 인상은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상을 했을 때 사실 뭐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인상했을 때 전체적인 소비 충격을 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별적인 뭐 또 게릴라적인 가격 인상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뭐 기승전결 해외로 돌아가는데 해외 비중을 늘리면서 뭐 삼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돼버렸고요. 제일제당도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미국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적에서 어느 정도 해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KTNG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는 담배를 사오지만 또 해외 매출이 50% 넘어가면서 이제는 환율이 올라갈 때 플러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옥석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비중이 50% 넘어가는 기업들은 적어도 자연 해지가 돼서 환율이 올라갈 때 원재료 부담을 커버할 정도의 매출 증가 나오고 이익 증가가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기업들이 있고 해외 비중이 50% 언더이거나 너무 적은 기업들 한 20%대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이제 환율 부담을 좀 피해갈 수 없고 원재료 부담을 좀 감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 이제 국내 음식료 기업들의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까지 살펴봤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KTNG 같은 기업이 주주환원으로 매우 우수한 매우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KTNG 가. 배당에 이제 배당도 주주환원의 일부고요. 네. 그 배당을 좀 더 이제 고도화해서 자사주 매입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기조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KTNG가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투자 기관이어서 해외 공장을 늘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나고 성과가 나는 투자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도 줄입니다. 투자도 줄여서 주주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작년까지 7천억 투자를 했는데 네. 올해 예상되는 투자 규모는 2천억, 5천억을 또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환원하겠다. 그러면은 배당으로 보통 한 6,700억 정도 쓰는데 올해도 배당이 좀 늘 거기 때문에 한 7천억 가량을 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요. 투자가 줄어드는 금액 5천억을 계산해 보면 벌써 1.2조를 또 주주환원 할 겁니다. 시총이 이제 17조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환원을 계속해 나간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뭐 주가 부양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현금 흐름 역시 쓸 수 있어서 식품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좀 멈춰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구 감소로 매출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가격 인상과 또 내 소비자들의 이제 도움으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주주와 쉐어할 거냐 그 방법이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수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상승이 되고 또는 EPS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해외 식품 기업들이 꼭 성장으로만 EPS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재무적인 테크닉으로 EPS가 증가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네. 그 주주를 좀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식품업계 쪽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끝으로 짧게 좀 그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올해 네. 이제 워낙 상반기 지금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음식료가 소외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는 이제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기저효과까지 누리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컨셉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성장이 뚜렷한 또는 주주환원이 뚜렷한 기업으로 이제 쏠림이 있을 거다. 저는 네. 여전히 KTNG와 삼양식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